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요, 올해가 이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래서 이 한중 이 3강 포럼이 지난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.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요. 한 3시간 동안 이 한중수교 30년의 회고와 이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요. 각 분야 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그래서 참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요. 이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 30주년을 평가를 했고요. 또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하고 이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남들의 건설적인 이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 한중 관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30주년을 맞고 있는 현재의 이 상호 이 혐한 또 협중 현상이 아주 강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좀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얘기도 중점적으로 주요하게 나왔습니다. 어쨌든 이 경제, 문화, 또 정치, 그 다음에 문학, 학술, 시민사회 분야, 교육, 또 차세대 분야 등 여러 분야에 이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해왔던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지한 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이 한중 양국의 지난 이 30년을 이끌어온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말 속에서 앞으로의 30년 더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한번 지혜와 해안을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. 이 시간은 이 곽재석 이 한중 3강 포럼 상임대표, 지금은 한국 이주동포 정책개발원의 원장이시기도 한데요. 이렇게 진행으로요, 이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. 그래서 이 장경률 한중 이 3강 포럼 공동대표이자 연변일보 논설위원께서 이 개사를 해주고요. 이어서 각 분야별로 이 각 전문가들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씩 이렇게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발표 내용, 총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포럼, 이 발표 내용을 총 편집을 해서 2시간 30분을 이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게재를 해 드립니다.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제가 이 방송, 이 시점, 그 시간까지 이 아래 그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선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방송을 또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요, 이 각 분야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는지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병서 이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은요, 이 중국 경제 금융 전문가입니다. 현재는 TV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있고,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중국 관련 이 경제 전문 분석가로 아주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. 이 지금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, 혐한, 이 협중, 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해서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,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. 조남철 전 방송통시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이 문학 박사이기도 하십니다. 현재는 아시아발전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조남철 총장님은 1990년 이 한중 수교가 있기 전에부터 이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 연길에 학술 행사에 참가차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 30년 넘게 이 조선족 동포와 이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
그러면서 지금 이 아시아발전재단을 통해서 이 조선족 고려인 동포 청소년 또 대학생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장학금 지원 등 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. 이 한국의 젊은 층이 왜 중국의 이 반정서가 강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또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놓고 볼 때 한국인은 왜 미국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도 그 이유를 좀 알고선 중국 쪽에서도 한국을 뭐랄까요 대하는 그런 모습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이어서 이 곽승지 교수님, 네, 연합뉴스 북한영문팀장을 지냈었고, 그러면서도 이 조선족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족,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책도 오래전에 발간을 했었고요. 그리고 연합뉴스를 퇴직하고 나서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 5년간 교수로 재직을 활동을 하면서 역시 또 연변 지역의 조선족 사회 연구도 해왔습니다. 이 1992년도 한국과 이 중국의 수교를 맺을 당시 이 양국이 바랬던 것 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거를 먼저 소개를 했고요.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달라진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인식과 역할, 그리고 또 수교 초기 때와 또 지금 현재 30년이 된 지금 현재의 그 인식과 역할은 어떠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. 다음은 동북아신문의 이동열 대표님, 네, 중국 동포 출신이시고 연변 작가이며 이 소설가이기도 하죠. 2004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 동북아신문 이 편집인으로 또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한동포 문인협회를 또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중 간의 이 문학과 이 문화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. 주요 발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. 한중 수교 전에 양국 언론 이 교류가 있었고 수교 후에도 언론 교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줬고요.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동포, 조선족 동포와 관련된 이 언론 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경애 제한동포 문인 이 회장이죠. 김경애 회장은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대신 김경애 회장의 그 아드님이 지금 한국에 유학을 와서요.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신해서 이 발표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 제한동포 문인의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고요. 정인갑 교수님, 네, 뭐,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상강포럼, 이 방송을 통해서도, 상당히 낯익은 분이고, 이 중국 동포 원로, 이 학자이시기도 하죠. 북경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전공을 했고요. 중국 고문 아주 전문가입니다. 중화서적에서 근무를 했고, 청와대 교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. 이 조선족 학자 중에서도 원로 학자로 여러 이 학술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학술 분야를 주역에 얘기를 주셨는데요. 이 한국인은 왜 중국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, 그러면서 이 한중 이 학술 교류 이 지난 30년 동안도 꾸준하게 있어 왔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은 양국의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모이면은 좀 가장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,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. 특히 뭐 역사, 문화 문제, 특히 한국하고 중국 간의 이 역사, 문화 논쟁이 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충돌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로 언제든지 풀어갈 수 있는데 학자들이 그런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. 왜 그런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이 새로운 이 30주년을 맞이해서는 이 학자들이
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회피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, 이런 제안도 하셨고요. 한중사랑교회, 그리고 사단법인 한중사랑의 대표인 이상부 대표님이 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 한중사랑교회 한 20년 동안 이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이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는 뭐 다양한 이 중국 동포 이 지원 활동도 하고 있고, 이 법무부가 지정한 이 동포 체류 지원 센터를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20년 넘게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요. 이 중국 동포와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어쨌든 이 제안, 중국 동포 사회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다음은 교육 분야에서는 이남철 교수님, 네, 경제학자이면서 국책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, 이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문화, 또 유학생, 또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이번 발표에서는 유학생들의 문제,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있을수록 이 반항 감정이 커진다. 왜 그럴까? 그리고 조선족 유학생들이 지난해 자체의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. 그 결과를 보니까 역시 여러 가지 차별과 이런 걸 많이 느낀다.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유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이 관심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차세대 분야와 관련돼서 저는 발표를 했었는데요. 지금 뭐 국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요, 상당히 한중 관계에 상당히 적신호가 켜져 있는 그런 뉴스 보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MZ세대, 그러니까 20대, 30대, 또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이 중국에 대한 이 반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,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선호, 어떻든 그런 거는 상당히 뭐 70%까지 육박한데, 이 중국에 대해서는 뭐 6점 몇 %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그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 전쟁, 요즘 SNS라든가 이 포털 사이트, 이 대중매체 이런 거를 보면은 이 한국의 문화, 이게 이제 중국의 문화냐, 뭐 김치 논제, 뭐 한복 논제, 뭐 이런 것부터 특히 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이 아이돌들,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돌의 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 아이돌들의 이런 어쨌든 서로 이 문화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드러나는 그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, 이제 그런 부분은 언론에 비춰보진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 조선족과 이 재동포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마지막 발언을 했었는데요. 어쨌든 이 조선족 동포들이 이 한중 양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역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 반조선족 정서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재외동포 정책을 우리가 미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빚어진 그런 현상이 아니냐. 그래서 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미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 문화전쟁의 빌미를 낳고 있다. 그리고 이 한중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강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에게 이 3강 포럼이요, 이런 22일 열었던 이 대화, 그러니까 전문가 이 초청 간담회 내용, 제가 이거를 한 2시간 30분 되는 거를 풀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 드릴 것인데요. 그에 앞서서 제가 잠깐 이 소개하는 이런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요, 한번 30년을 정리해 본다 생각을 해보고, 각 분야별로 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,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,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, 여러분들이 좀 시청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